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여름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안과 전문의 서정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 물론 많겠지만요. 눈과 관련한 질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어떤 질환 때문에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나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세균들이죠. 뭐 바이러스나 이런 균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니까 네. 뭐 습한 날씨도 관계되고요. 물놀이도 관계되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눈병. 예, 눈병이 네. 이제 가장 흔한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그럽니다. 안구 건조증. 보통은 뭐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생기는데 네.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냉방기를 많이 쓰니까 에어컨, 뭐 선풍기 이런 거 틀게 되면 눈이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안구 건조증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되면 이제 보통 해변가도 많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강한 자외선 때문에 눈에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러스, 균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꼭 여름 되면 주변에 한 분씩은 결막염 걸렸다. 네네.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결막염이 바이러스 때문이고 또 전염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여담이지만 이제 보통 이제 눈에 충혈되고 눈곱 끼고 이런 걸 보이면 다 피하죠 이제. 네. 뭐 학교도 오지 마라 그러고 이제. 없는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감염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제 보통 알레르기 결막염 그러는데 이런 알레르기 결막염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요즘 이제 뭐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니까 이런 개, 고양이 같은 이제 동물들의 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결막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눈병, 그러니까 감염되는 것들이죠. 얘들은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균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3, 4주 정도 증상이 지속되게 되고 되게 길죠. 한 달 동안 네. 가니까. 그리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2주 정도는 이제 남한테 옮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눈을 쳐다본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직접 접촉으로 되죠. 직접 접촉으로. 그래서 네. 뭐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이제 보기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뭐 안대를 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직접 접촉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보통 뭐 흔히 알다시피 충혈, 눈곱, 뭐 눈이 붓고 이물감 같은 게 생기게 되고 보통은 한쪽이 생기고 난 다음에 2, 3일이 지나면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충혈되고 눈곱 끼고 이런 네. 것들을 뭐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안약만 좀 잘 넣어도 치료가 되곤 하나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러지 결막염 같은 거는 사실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원인을 이제 피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원인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개를 키우는데 개 털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개를 안 키워야겠죠, 사실은. 뭐 힘들지만. 네. 그 외에 이제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에서 5일 정도 잠복기가 있다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적절한 항생제를 쓰면서 이제 경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다 이런 눈병들은 이제 다 괜찮게 아물고 또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성으로 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요? 네, 이제 우리 검은자라 그러죠. 각막에 뭐 상피에 결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각막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서 시력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너무 이렇게 강구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이제 확인을 받으시고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눈 건강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같이 햇빛이 쨍쨍하다 못해 강렬한 날, 저는 외출할 때 선글라스만큼은 꼭 챙깁니다. 소중한 저의 눈을 위해서죠. 끼고 벗고 하는 게 조금은 불편하고요. 코 주변에 자국이 생기는 것도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자외선이 다 내 눈으로 직행한다고 생각하면 귀찮아도 할 건 해야겠죠. 이렇게 선글라스를 매일 끼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선글라스가 색깔도 여러 가지고 종류도 다양한데 아무거나 껴도 되나 싶은 거죠. 선생님, 선글라스도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외선 때문에 여름철에 선글라스 끼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후가 바뀌게 되죠.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색깔이 짙은 안경을 껴서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쓴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고 실제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이제 자외선을 막게 되는데 색깔이 너무 진한 걸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애기 동자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외선 양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어두워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선글라스를 써야 되나 할 때 색깔이나 또는 짙기가 문제가 아니고 자외선을 어떻게 잘 차단하는 렌즈를 쓰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자외선 차단이 되는 렌즈를 써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UV 삽입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특정 파장을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렌즈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즈 표면에 이렇게 그 UV 차단이 돼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이 돼 있는데 얘들이 보통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시게 되면 사시고 난 다음에 2, 3년 정도 지나면 렌즈를 갈아주는 게 필요하게 되겠고, 무조건 무슨 명품 선글라스라든지 좋은 선글라스라든지 네. 이런 걸 쓰는 것들이 눈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여름철에도 안구 건조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아무래도 실내에도 많이 있게 되니까 밖보다는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하니까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스마트폰 보는 건 기본이니까 이제 네. 더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눈 표면에 이제 손상이 가서 건조감, 시림, 심해지면 눈물, 눈부심, 통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흔하기도 하고 사실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엄청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을 찾지 않고 조금 참는 거는 어떤가요? 많이 이제 진행하신 분들 보시면 검은자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난시도 생기게 되고, 네. 그래서 시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을 또 계속 써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공 눈물 같은 걸 쓸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눈물약을 쓰게 되죠. 보통은 이제 뭐 일반적인 눈물약을 써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이제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자기 눈에 맞는 눈물약이죠. 눈물약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체감하는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상태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또 지금 인공 눈물, 인공 네네. 누행 얘기를 네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임의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걸 그래도 꾸준히 계속 넣어주는 방법은 또 어떨까요? 물론 이제 열심히 넣을 수만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네. 이제 첫 번째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눈물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눈물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분이 예를 들어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히알루론산 외에 다른 뭐 지방분이 들어있는 성분도 있고, 또 물로 된 눈물약도 있지만 또 연고 형태의 눈물약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써야 되겠고, 또 농도도 달라집니다. 뭐 0.1, 0.15, 0.18, 0.3 막 많게 되는데 네. 화장품도 뭐 여자분들 보면 이제 다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 눈에 맞는 눈물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눈물약을 써도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눈물을 내려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점 폐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 눈물도 이제 좀 더 머물게 되고 인공 눈물을 썼을 때도 훨씬 더 오래 가게 되니까 이런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도 저도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본인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보통 뭐 라섹 같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눈 표면 질환이 안 좋을 때 썼는데, 요즘은 자가혈청이라고 해서 자기 피를 뽑아서 이제 눈물약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눈물이란 것들이 사실은 우리 피에 있는 성분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피에 있는 피를 뽑아서 이제 이런 그 눈물약을 만들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은 난시성 건조증 같은 경우는 이런 약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사를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눈이 충혈됐을 때는 인공 눈물을 넣으면 된다. 제가 오늘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네네. 주의해서 들었거든요. 네네. 집중해서. 네. 인공 눈물은 눈이 건조할 때 넣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예요? 네네. 그러면 충혈됐을 때 인공 눈물 넣으면 괜찮다는 이런 얘기신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근데 충혈이란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셔야 되는데, 충혈은 사실은 병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견이고 네.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혈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뭐 이물감이라든지 알러지, 결막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눈물약을 넣게 되면 일시적으로 막아지기도 하고 증상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물약을 넣는다고 해서 좋아지긴 하지만 치료가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제 대증적으로 사용은 하시되 증상 완화가 되지 않거나 불편한 것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셨을 때 증상이 조금 완화될 수는 있지만 뭐 근본적인 치료가 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눈이 피곤하면 온찜질을 하면 좋다. 이거는 저도 눈이 많이
자주 피곤해가지고 네네. 찜질을 하고 났는데 저는 시원한 게 좋더라고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눈 찜질할 때는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은 이제 온찜질을 하게 되면 이제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눈의 피곤함을 좀 덜어줄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 눈이 좀 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뭐 얼린 숟가락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시고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눈 혈류 순환도 방해되기도 하고 또는 오히려 자극감이 더 커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눈을 자주 세척하면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손도 자주 씻으면 건조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더 건조해질 것 같거든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 X 맞습니다. X가 맞군요. 역시 더 건조해지나요? 그렇습니다. 자주 씻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눈을요? 그거 외에 이제 몸도 그렇게 씻고 목욕하는 거. 네, 뭐 냄새 안 날 정도로 잘 씻고 있는데 눈을 네, 따로 네. 씻어본 기억은 없긴 네. 하네요. 실제로 이제 그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씻게 되면 오히려 아토피 같은 게 악화된다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눈도 이제 눈물이란 것들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눈이. 그런데 이제 너무 자주 특히나 뭐 눈물약이 아닌 다른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씻어내게 되면 이제 눈에 있는 눈물막이 벗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각막염이라든지 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눈에는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튀었을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상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TV 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안과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눈병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외 활동도 잦아지고 마스크도 이제 벗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위생이 이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눈병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개인 위생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떤 병이든 간에 이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안과에 방문하셔서 꼭 우리 안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